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아,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는 사이버 연구팀 시티즌 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해킹팀이 한국을 포함해서 무려 세계 21개 나라에 남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데 사용되는 이른바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찾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해외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에는 이 사실을 오마이뉴스 영국 통신원인 김성수 시민기자가 처음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시티즌 랩을 꾸준히 취재하고 계신 김성수 시민기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오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영국은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자정입니다. 그러시군요. 한국은 지금 7시 59분 지나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전화 인터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희 팟짱하고 첫 번째 인터뷰신데요. 자, 우선 그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 랩이라는 단체가 한국에는 조금 생경한 단체이기도 한데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런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주로 이제 컴퓨터 전공 연구자들이 이제 그 인권 침해라든가 각국의 그런 문제를 해킹 문제라든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지난해 한국에서는 이 국정원 해킹이라는 사건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지난해 오마이뉴스에 처음 이거를 보도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의 그 팔로우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취재를 시작해서 기사를 또 쓰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 빌과 서면 인터뷰를 다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빌 마크잭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좀 되셨나요? 지난해 2월에 제 영국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자기 친구 중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그 컴퓨터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시티즌 랩이라는 단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우연히 한국 정부에서 이탈리아 해킹 회사 해킹팀에 가서 그 해킹팀 프로그램을 산 그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빌 마크잭인가요? 네. 아니요, 영국 친구죠, 그 사람. 영국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작년 2월에 그 소식을 듣고 네. 그 이제 3월에 기사를 쓰게 된 거죠, 어마뉴스하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빌 마크잭이라는 연구원하고는 그 친구를 영국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이런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때 아직까지 그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죠. 작년 2월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국내 언론에는 처음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빌 마크잭이라는 그 연구원, 이 연구원은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그 이번 해킹으로 드러난 사건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또 국정원 해킹 문제가 이렇게 세게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그 빌 마크잭은 이제 완전 컴퓨터 전문가니까요. 네. 해킹 전문가니까. 네. 그 사람의 기술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네. 그 민간인 컴퓨터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스파이웨어 첨부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순전 기술적인 판단이죠. 기술적인 그 검증과 분석을 통해서. 네. 그래서 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국정원이 국민 세금으로 그런 걸 구입했으니까 그 국민들한테 그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에만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그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네. 그 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게 우리나라 민간 회사인 KT의 IP 주소에서도 감지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KT IP요? 예, 우리나라 KT 한국통신. 예. 그래서 왜 통신회사에서 해킹용 스파이웨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KT가 답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가정보원은 절대로 민간인 대상을 한국, 그러니까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또한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우리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해킹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명토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 그 해킹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빌 마크잭이라는 시티즌 랩의 연구원은 왜 국정원이 민간인 컴퓨터를 해킹하기 위해서 스파이웨어를 심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씀드린 컴퓨터 전문가니까요. 네. 그 계속해서 주로 중동 국가의 그 이디오피라든가 그런 그 중동 국가의 인권 침해 관련해서 네. 그 해킹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네네. 그 작년에 우연히 그 중동 국가 조사하다가 네. 그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그 이제 기술적인 그런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이걸 일반인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네. 네. 그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 아까 KT를 말씀드렸는데 KT의 그 IP 주소가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와 일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를 빌리면 이제 KT의 IP 주소는 프록시라 그러는데, 프록시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자신의 PC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임시장소를 거쳐서 가져오는 것이 이제 프록시인데요. 그 KT가 프록시가 아니고 엔드포인트다. 다시 말하면 종착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다 증명이 이미 돼 있는 거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KT 서버가 엔드포인트이고 그 해킹팀에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정부에만 판매하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가 해킹팀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그 한국 언론이나 인권운동가 등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해킹팀 스파이웨어가
특별히 정부의 비판적인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이나 네. 인권운동가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니, 오마이뉴스에 대한 해킹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 오마이뉴스 해킹이 아니라 네. 오마이뉴스처럼 이제 그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기관이라든가 네. 정부의 비판적인 그 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오마이뉴스가 오마이뉴스 해킹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또 네. 인권운동가를 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네.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자, 우선 그렇죠. 보고서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보면 KT가 보고서에 따르면 KT가 프록시 그러니까 임시 저장 장소가 아니라 엔드 포인트다. 그러니까 종착역으로서 뭔가 모든 정보들이 KT에 귀착됐을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KT도 반드시 왜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요. 이 빌 마크잭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 계속 이메일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 추가 취재를 좀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해킹 전문가인 빌 마크잭이 최근에 국정원이 그 요구한 주 타겟이 됐던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명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네.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좀 됐습니까? 예, 확인이 됐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시티즌 랩에서 네. 지난 금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네. 말씀하신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명을 찾아냈는데요. 네. 자세한 정보 예를 그 사람 피해자들의 IP 주소라든가 네. 감염된 시간 네. 그런 것이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다만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 갤럭시 노트 2 SK텔레콤 안드로이드 4.3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예. 뭐 그렇게 쭉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이런 정보는 제가 영어 원문을 오마이뉴스에 보내드렸어요. 네네. 영어 원문을. 네네. 네. 그 영어 원문을 가지고 저희가 기사는 여기까지는 썼습니다. 갤럭시 노트 2를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 4.3 버전의 SKT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것은 한국인 2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의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러시아인 경우는 아직 길이 저한테 정보를 안 줬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계속 제가 빌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쪽은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인 2명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갤럭시 노트 2를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 4.3 버전의 SKT를 쓰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정보를 주고 그 밖에 다른 정보는 줄 수가 없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IP 주소도 있고요. IP 주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단계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렇게 국정원이 해킹을 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국인과 러시아인을 동시에 해킹했다는 것이지요. 한국 국정원이 러시아인도 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했는지 따로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한국인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감청하고 해킹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인 2명 갤럭시 노트 2를 쓰고 안드로이드 4.3 버전의 SK텔레콤을 쓰는 이 한국인이 한국 안에 있는 한국인인지 아니면 중국 안에 있는 한국인인지 왜냐하면 나나테크 사장이요 최근에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의 주 타깃은 중국 내 한국인이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인이 혹시 중국에 있는 한국인을 얘기한 것은 아닌가? 빌이 얘기한 한국인이요. 이 2명이요. 어떤 건지 그게 좀 빌이 좀 확인해 준 점이 있습니까? 예, 빌이 확인해 줬는데 빌도 중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감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그걸 저한테 알려준 바 있고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인 2명은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인과 별개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도감청은 별개로 하고 지금 2명. 그렇죠. 그것도 빌이 알고 있고요. 예, 그것도 빌이 알고 있고 빌이 얘기한 그 한국인 2명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다.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당시에 그 시티즌 랩이요. 전 세계 40억 개 IP를 추적해서 그 한국 KT IP 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네. 그것은 KT도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KT에서도 자기네 IP가 맞고 단지 KT에서는 이제 그것을 자기네가 국가기관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 판매를 했다. 그런데 그 어떤 회사인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오마이뉴스에 작년에 밝혔고요. 결국 KT가 그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일반 회사가 아니라 국정원에 판매한 거를 그 일반 회사로 판매했다라고 거짓말한 것이 밝혀진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티즌랩이라는 단체가 네네.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거짓말이라든가 그런 것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 확실한 뭐 데이터라든가 기술적인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이 시티즌 랩, 캐나다에 있는 시티즌 랩이라는 이 단체는 사실 그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도감청 사실이 있네라는 내용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빌이라는 연구원이 이거를 처음으로 작년에 폭로를 했고 관련된 내용을 작년에 선생님께서도 이게 기사를 써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야 와서야 한국에서 이게 지금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다시 해킹되면서 벌어진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TNI 장치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노트북, 휴대전화,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빌이 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이것도 지금 한국에 상당히 만용되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TNI는 이제 그 무선 전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선 전화. 네. 무선 전화. 그러니까 TNI는 뭐 영어로 하면 택티컬 네트워크 인젝터라 그러는데, 네.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전략 네트워크 주입기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TNI를 이제 국정원이 그 감청 대상자나 해킹 대상자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네. 그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TNI를 이용하면 한 건물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랜을 통해 해킹할 수 있고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한 건물이요. 그래서 이 TNI가 이제 가짜 와이파이 핫스팟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와이파이 이용자들도 마음대로 해킹하고 감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네요. 한 건물 안에 있는 이걸 심으면 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선, 뭐 무슨 사진,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그야말로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오마이뉴스 기자들 전체, 예컨대 뭐 한겨레 신문 기자들 전체, 뭐 JTBC 기자들 전체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마음만 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정원은 이게 대북용이다. 북한, 그러니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 연구용이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빌은 전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빌은 그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국 정치라든가 뭐 그 상황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전혀 자기는 관심이 없고 모른다. 다만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기가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봤는데 네. 거기 보면 국정원이 한국의 민간인들을 해킹하기 위해서 스파이웨어를 구입한 것이 확실하다. 예를 들면 이제 국정원이 그 카카오톡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해킹팀에 주문을 했고 그 자료에 의하면 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카카오톡이 이제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그 대북용으로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정원에서 이제 보낸 이메일 첨부 파일도 보면 네. 그 북한보다는 한국에서 적합한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 네. 천안함 진실 규명이라든가 해피 뉴이어라든가 뭐 어디 초대장 미국 대학 초대장 뭐 컨퍼런스 이런 걸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북한 거랑 내용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비리 주장하는 거는 국정원이 한국 민간인이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폰을 해킹하기 위해서 네. 해킹팀의 도움을 요청한 자료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내 내국인 사찰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러니까 국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스파이웨어를 깔았을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해킹팀의 그런 기술을 문의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정원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근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유서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빌도 의견을 좀 제시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빌은 이제 그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국정원에서 구입한 스파이웨어는 대북용이지 한국의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는 그 중요한 증거를 삭제했냐?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네. 왜 스스로 삭제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죽은 임 씨에게 되묻고 싶다. 그건 당신이 소중한 그 증거를 왜 삭제하냐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인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생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 자료 삭제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거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나저나 지난달에 국정원에서 해킹팀의 그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참 컴퓨터 용어에 익숙치를 않아가지고요. 토르 브라우저라는 건 또 어떤 건지, 왜 이거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요청을 해서 쓰려고 했던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 점도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예, 제가 토르 브라우저가 뭔가를 이제 빌에게 물어봤고요. 네. 빌이 설명은 이제 토르 브라우저는 그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웹 브라우저인데, 네. 이제 보통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검색하는 사람이 자기의 검색 기록을 은폐하고자 할 때, 두 번째는 검색하는 웹사이트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검색자 국가의 검열 등으로 특정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빌도 이제 국정원이 해킹팀에 왜 토르 브라우저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하기는 네. 국정원이 해킹팀 웹사이트나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국정원의 외부, 예를 들면 뭐 국회, 우리나라 정보위원회라든가 검찰 등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면
어느 국가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검색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데를 어떤 웹사이트를 돌아다녔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르 브라우저를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그 현장적으로 가거나 그렇죠.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국정원에는. 그렇군요. 이게 엄청난 일이네요. 그러니까 현장 와라. 국정원은 현장을 왜 안 오느냐. 야당이 현장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가서 뭐 기기 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검증하고 확인하고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단 현장에 와서 봐라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거는 증거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네요. 근데 이 토르 브라우저라는 그렇죠. 거를 실제로 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려고 요청만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사용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려면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이 국정원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 언론 또 한국 시민운동가 한국 정치인들은 국정원이 나와 관련된 나의 뭐 스마트폰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 노트북을 들여다봤을 가능성, 뭐 이런 컴퓨터를 해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빌은 또 김성수 선생님께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좀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든가 이제 그 인권운동가들의 역할은 그 가능한 만 이런 사실을 알려서 그러니까 스파이웨어를 정부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민간인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 지금 오마이뉴스 인터뷰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 국민들이요, 시민들이 이런 스파이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걸 해야 하는가 그런 거를 줘야 된다고 보고 또는 이제 그 국정원 민간인 해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언론이 국회를 압박하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시사인이라든가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타깃으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 운동가일까? 기자일까? 혹은 정치인일까? 국정원은 도대체 누구를 타깃으로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했다면 왜 했을까? 뭐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좀 선생님 취재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셨나요? 그러니까 그 네티즌 랩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그 해킹팀의 그 스파이웨어가 그 주로 우리나라 발견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언론인이라든가 인권운동가들을 그런 해킹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사실은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민주사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알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반인들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해외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인권 탄압 국가들이 주로 활용했던 회사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빌이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좀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는 좀 어떤 일들을 주로 했던 회사인지 그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제가 그 지난해 기사에 썼는데요. 이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됐고요. 그러니까 13년 됐, 13년 됐나? 그게 됐고요. 만들어진 지가 12년 됐군요. 이 회사의 주제품은 이제 원격 조종 장치라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뭐 RCS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이게 해킹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해킹팀은 각국 정부에만 판매한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 RCS는 그 스마트폰뿐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메일, 메시지, 전화라든가 스카이프 모든 거를 해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염시켜서 그 파일이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현생과 저와 통하는 내용도 다 이제 도청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직원들이 상당히 그 회사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해킹팀 그 회사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일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해킹팀이 그 판매한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중남미 국가,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지금 뭐 상당히 그 다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판매돼 있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그 21개국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가 유일했지요. 이탈리아는 이제 자기네 나라 같은 나라고. 지금은 37개국으로 늘었지만 21개국 작년 발표했을 때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밖에 없었죠. 네. 이제 그렇게 그 비정상적인 나라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해킹팀. 네. 이게 인권 탄압국,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그 국가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이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서 판매해서 그걸 이익을 취하는 그런 회사인 건데,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아주 부도덕한 회사, 부도덕한 기업인 것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인데, 이 회사와 한국의 국정원이 거래를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래를 통해서 뭐 말로는 그 북한 정보를 빼낸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취합해 보면 내국인 사찰 의혹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해킹팀이 처음에는 21개 나라에서 37개 국가로 고객이 늘어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불행하지만 그런 게 그럼 국제 시민사회의 어떤 감시나 이런 것들이 더 지금보다는 강고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정원 직원은 데이터를 전부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국정원에서는 이 지운 데이터를 전부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점은 좀 그 해킹 전문가인 빌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국정원에서 그 백업을 해뒀으면은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죠. 백업을 해놨으면 예. 근데 이제 그 백업을 해둔 것을 뭐 오늘 신문에는 어제 야당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반 사람들 야당이 도저히 그 야당 정보위원들이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 백업을 안 해뒀으면은 이제 더구나 이거 삭제한 임 씨가 컴퓨터 전문가니까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빌은. 이게 그 백업 파일이 있다면 당연히 복구는 가능하지만 백업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도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삭제된 파일은 전혀 복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이 이제 만약 컴퓨터 복구 전문가들이 외부인들이 국정원 직원이 말고 국정원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다면 아마 파일의 일부 정도는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전부가 아니라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부는 아니고 파일의 일부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국정원 이외의 바깥의 전문가들을 국정원이 와서 들여다보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뭐 국가정보기관도 아니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보게 하는 것도. 여하튼 참 그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이 내국인을 만약에 대상으로 해서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증거로 계속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오랜 동안 한국 역사를 연구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이 사건을 취재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국정원, 그러니까 과거의 안기부, 또 그전에는 정보부, 이런 역사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내국인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의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는 좀 그렇지만 이제 노무현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국정원장과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단독 대담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까지 계속해서 이제 국정원이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그 사조직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체제가 유지된다면 결국 박정희가 비참하게 그 운명을 맞이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비극적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그 국가정보원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처음으로 한국 언론의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첫 보도를 해주셨던 오마이뉴스 영국 특파원 김성수 시민기자 만나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그 기사를 쓰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은 작년부터 느꼈는데, 작년 2월에 그 비리 저한테 그런 한국의 그 국정원이, 국가기관이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라는 저한테 제보를 해줬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언론을 검색해 봤는데,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나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해외 언론에는 그런 사실이 나왔는데, 보도가 됐는데요. 놀란 거는 그 작년 2월에 보니까 한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못 찾았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사실이 왜 한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됐을까? 작년 2월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3월 달에 기사 쓰면서도 제가 기사를 쓰면 상당히 이게 한국 사회에 파장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없었죠. 1년 7월까지. 그러니까 그 1년 4개월 동안 그런 중요한 사실이 전혀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됐고, 다만 그 파파이스라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작년 7월에 제 기사가 나가는 후 4개월 후에 첫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일반 언론에서는 보도가 전혀 안 된 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기사를 쓰고 나서 제가 세월호 관련해 취재하던 그 한 언론인과 시민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자기네들 그 휴대폰과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락을 보내셨는데요. 네. 느낀 점은 이제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이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고 결국은 이제 우리의 그 국가 대외 신인도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추락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런 사건의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이메일 그리고 또 전화가 도청당하는 것 같다라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점도 저희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진실 규명을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밤늦은 시간에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련돼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들어올 때 저희가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영국 특파원 김성수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